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라고 궁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 3억 이상이냐 뭐냐 이런 그런 어떤 금액 가액이 있었는데 이제 9월달 다가오는 9월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는 모든 것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6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더 강화돼서 이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된 게 어떻게 됐냐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데 거래가액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수도권은 전역 뭘 구입하던 간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자료, 이거는 자금조달 계획서는 이제 이렇게 한 장짜리 된 서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 작성된 게 정확하게 확실히 객관적 소명이 되느냐라는 증빙자료까지 내라라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입니다.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구나. 그 다음에 투기과열까지 걸려버리게 되면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연하거니와 관련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주택 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뭐 뒤에 뭐 첨부 서류 작성 방법 쭉쭉쭉 있으니까 보시면 웬만하면 다 작성할 수 있고요. 간단한 것들은 뭐 일단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복잡하다 싶게 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수인 뭐 내가 누구냐, 주민등록번호, 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쓰고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예치액, 그러니까 통장에는 얼마 있었냐, 주식 채권 매각해서 만들었냐, 아니면 현금이 따로 있었냐, 증여나 상속을 받았느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간, 배우자 간 증여냐,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한테 받았냐, 그 밖에 관계에 받았냐, 이런 것들입니다. 부동산 처분했다면 처분대금 얼마에 팔았느냐, 갈아타기 하는 경우죠. 그래서 합계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고, 그 외에 차입금 같은 것,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그게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그 밖에 어떤 자금대출인지에 대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주택 보유 여부,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안고 사는 거면은 우리 세안고 전세 안고 산다 그러죠. 임대보증금을 얼마큼 있다. 그다음 회사 지원금이라든가 사채 뭐 빌릴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얼마다. 그래서 그 밖에 차입금은 뭐 배우자한테 빌렸는지 뭐 친척한테 빌렸는지 아니면은 특수관계인한테 빌렸는지 써서 합계가 얼마다. 그래서 총 거래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게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쓰기가 좀 짜증날 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금 부분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금융기관 예금액은 금융기관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이나 채권 매각한 경우 그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증여와 상속인 경우에 체크, 현금 부가가치 자금 체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판 적금엔 체크.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은행 보험사로부터 대출금 빌렸느냐, 아니면 신규나 임대 승계를 받았느냐, 회사 대출 받았느냐, 뭐 어떤 식으로도 자금 조달 달리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빌렸다면은 금융기관 말고 사적으로 빌렸다면은 어떻게 빌렸느냐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 시기를 체크하고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막상 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함의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서식 같은 거는 뭐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이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이건 증빙 서류 목록입니다.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증빙 서류까지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성한 것들이 사실 가라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된 건지 안 된 건,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모든 지금 거래를 자금 조달 계획서 쓰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된, 좀 아예 네가 처음부터 증빙을 해라. 증빙의 의무를 본인한테 그냥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서류 목록은, 자, 금융기관 예치액에서 뺐다면은 그 예금잔액 증명서, 뭐 너가 3억이라고 썼는데 실제 통장에 1억밖에 없었으면 거짓말 아니냐? 바로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금잔액 증명서라든가 주식 거래 내역서라든가 증여라면 증여 상속하게 되면 신고서 작성하죠. 계약서도 증여계약서도 쓰고요. 이런 식으로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나 납세 증명서 같은 것들, 그 밖에 뭐 빌렸다 그러면은 뭐 금전소비 대차 같은 것들, 뭐 금융거래 확인서라든가 대출 받았으면 대출 신청서, 임대보증이면 임대차 계약서, 그 밖에 각종 서류들. 우리가 모든 어떤 이런 그 금전적인 것들은 디지털화 돼 있거나 내지는 적어도 그 문서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증빙 서류는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집을 사야 됩니다.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그 개정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부동산 연구소 네이버에 그 블로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서식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보셔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